전산의 2급 기출문제 92회입니다. 자, 동백상사예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며 였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왼손은 항상 뭐 한다? 자, 사업자 등록증 우리 문제를 찍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를 입력하는 알아도 뭐하면 했죠, 그죠?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내용. 자, 등록번호, 사업 등록번호 101-23-33346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 회사 상호명은 동백상사고요. 대표 이름은 홍국화 맞습니다. 개업 연월일 2010년 3월 9일 맞죠? 돼 있고요. 주소가 남대문로 2, 남대문 4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업태가요. 제주도에 있는데 여기서 도소매 바뀌어 있죠? 도소매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소매. 다음에 종목은 문구가 아니라 컴퓨터 부품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컴퓨터 부품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차이 나는 게 이제 왼손을 보시면 남대문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 종로되어 있죠. 종로가 아니고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몇 점? 6점이에요. 아유, 점수 받기 쉽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예요. 569는 정정하고 누락된 부로 추가 입력하시죠. 이렇습니다. 빠져나오셨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현금 2,100만원, 당조예금 2,520만원, 보통예금 500만원, 외상매출금이 1,200만원이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대손담인데 없죠? 내려가셨어요. 외상매출금 108번이니까 109번으로 갑니다. 109번에 대손담 얼마라고요? 8만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입력하시고요. 8만원 있었고요. 자, 바드럼이 2천만원 있고요. 바드럼에 대한 대손수는 111번 10만원 맞습니다. 단기 대금이 200만원 있고요. 미수금이 100만원. 다음에 상품이 600. 차량 운반구가 3,500.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원. 비품이 700.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원. 대손수는 앞에서 적는 내용이죠. 항상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 209번, 비품이 212번이면 비품의 감가상각누계 213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부채 넘어갈게요. 자, 부채 입력 다 하고 나면 차익이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자, 외상매입금 2,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1,802만원 맞습니다. 금액. 미지급금이 1,500만원. 다음에 단기 차익은 218만원이 아니라 2,180만원이에요. 2,180만원. 2,180만 수정하시고요. 자본금은 3,800만원 들어있습니다. 치고 나니까 대체 차익이 떨어졌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6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거래처 총 2월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동백 상사의 거래처 2월 채권 채무자는 다음과 같다 였습니다. 자, 받으러 돈 받을 거 누구한테 받을 거 있느냐? 영미실업에 받을 게 있습니다. 영미실업에 돈 받을 게 225만원 맞고요. 산미그룹에 220만원에 330만원이죠. 3300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 베스트 유통에 1445만원. 아까 차익이 있었는데 차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외상매입금 돈 줄 거 누구 안 줄 거 있느냐? 차익 떼죠, 그죠? 수정하는 겁니다. 잘남회사가 1910만원 돈 주고 있고요. 삼성물류에 230만원 주고 있고요. 마지막 우진상사에 돈 주고 있죠? 우진이 없죠, 그죠? 자, 우진 여기서 입력하면 입력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F2번 키 누르시고요. 우진이라고 누르셔서 입력하셔서 18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면 차익이 없어집니다. 엔터. 되시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당사의 신규 거래처에다 거래처 등록 및 추가 등록하시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하는 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주의하실 거는 얘가 일반 거래처냐, 혹은 금융이냐, 카드사냐 따로 구분된다는 거, 그건 주의하시고요. 거래처 41120 되어 있습니다. 자, 41120 진이상사 되어 있습니다. 메인 매출 동시 되어 있으니까 3번 동시. 자,
사업자 번호 215-48-16654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성명은 김진이 되어 있고요. 자, 종목은요, 또 소매 되어 있고요. 종목은 조명기구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주소는 그냥 입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8달로 197 하시고요. 줄을 바꾸셔서 갈로 하셔서 영화동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기 바로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일반적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의 첫 번째. 일반적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7월 3일쯤 나옵니다. 0703. 창고에서 상품을 적재하기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만원의 현금 지급하였다 했습니다. 대변에 뭐였다고요? 현금. 자, 얼마였다고요? 15만원. 자, 차별에 뭐라 합니다, 이거. 자, 이 돈을 우리가 잡급이라고 합니다. 잡급. 800번대 가셔야 됩니다. 800번대 잡급으로 처리하는데요. 자, 우리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급여.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무직 직원한테 월급 주면 급여. 또 뭐였다고요?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임금 뭐냐? 생산직 직원한테 월급을 주면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잡급이 있습니다. 잡급은 뭐냐?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에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하는 거 돈 받는 분들. 이런 데 사람한테 준 거는 우리가 잡급이라 얘기합니다. 말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그죠? 잡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날짜 8월 6일입니다. ESC 누르시고 방향키로 0806 이동하겠습니다. 격리부서에 사용할 사무용품을 다모아 문구에서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며 사무용품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소모품비하면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한다고요? 사무용품비 하나 800번대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얼마만 구입했습니까? 8만원이죠. 8만원. 대변에는 카드 결제했다는 게 돈 안 준 거죠. 미지급입니다. 이 미지급은 누가 줘야 돼요? 신한카드에 그 대금 줘야겠죠.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답입니다.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시면 한 개당 1점씩 감점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날짜 9월 25일로 넘어가겠습니다. 0925. 승합차 등록 비용 20만 5천원을 자동차 등록 대행 업체인 예스카에 현금 지급하다 하였습니다. 대변에 현금 줬대요. 대변 현금 얼마요? 20만 5천원. 차별에 뭐 준 겁니까? 승합차 등록 비용입니다. 차 등록할 때 돈도 안 돈이에요. 그럼 결국은 차 등록했다는 얘기는 차를 살 때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회계 처리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차량 운반구로 하셔야 돼요. 딴 거 답 아니에요. 차 모든 물건을 취득할 때, 사올 때,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10월 11일자입니다. 상품 170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단 당좌금 잔액은 30만원이었고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랬습니다. 일단 상품 매입한 거니까 차별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상품 얼마로 샀느냐? 170만원. 대변에 수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라 하겠죠. 102번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얼마나 가느냐? 30만원밖에 없대요. 30만원. 잔액이 30만원 먹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한테 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뭘 하느냐? 당좌를 한다고요? 차월이라고 합니다. 차월. 누구한테 빌린 돈이에요? 이거는 국민은행한테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140만원 당 차월로 정리하시고요. 당좌 차월이랑 쌤쌤이 똑같은 게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걸 당좌 차월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돈을 단기 차입금 그러죠. 두 개의 의미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하셔도 정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날짜 넘어갑니다. 11월 날 넘어갑니다. 11월 08일자. 영업부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현금지급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했습니다. 일단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나가는 건 얼마 나가느냐? 3만원 나갑니다. 차면 뭐하니? 수리했죠? 수선비라 하겠죠? 820번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여기서 수익적 지출, 자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수익적 지출은 뭐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수익 지출이라는 얘기는 비용 처리하라는 게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원상 회복시킬 때, 현상 유지할 때.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자본적 지출이란 말도 있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수리했다 그랬습니까? 에어컨 수리했다 그랬어요. 그럼 차비는 뭐 한다? 비품으로 처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한 번씩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왜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묻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돈을 준다는 거는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까다로운 것도 가면 공부하시기 좀 힘들어요. 자 다음 날짜 19일자 갑니다. 19일자. 나중에 공부를 계속 파고드실 분들은 파고들어가서 계속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1월 19일자 거래처 아사달 유통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게 되어서 2%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인 계좌로 입금받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을 회수한대요. 그럼 뭐 받은 거냐 하면 이거 외상 매출금 받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거? 아사달 유통의 외상 매출금 얼마 받는다고요? 3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으면서 2% 300만 원 2% 얼마예요? 6만 원입니까? 6만 원 할인을 했대요. 차변에 할인. 자 이게 뭐냐? 외상 매출금을 미리 받으면서 할인하는 거예요. 이걸 매출 할인을 합니다. 403번. 자 코드 번호 이게 401번으로 해도 원래는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401번 해도 원래 틀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웬만하면 계속 몰아갑니다. 403번 매출 할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매출 할인으로 403번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통예금 294만 원만큼 입금됐다는 거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전산회계 2급이 전산회계 1급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0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예요.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 원이에요. 회사 부담분이 12만 5천 원이고 본인 부담금 예수액이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걸 현금 납부했대요. 대변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얼마가 나냐 하면 25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차변에 건강보험 25만 원인데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사 부담분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게 지금은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한 건 뭐로 처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금 되겠지. 예수금. 복리후생비 우리가 건강보험료 중에서 원래는 회사가 몇 퍼센트? 50%.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부담분이에요. 회사가 50% 부담하는 게 이 금액이고요. 이건 누가? 개인이 몇 퍼센트? 50%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100%만큼 현금 납부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50%만큼 물러쳐냈다.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했고요. 회사가 부담한 50%만큼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날짜 12월 22일자 넘어갑니다. 단기 운용 목적으로 동행 발행해 주식 천주 액면 5천짜리가 있습니다. 한 주에 액면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원래 5천원짜리인데 이겁니다. 이거를 한 주당 6,500원씩 구입했다. 취득 시 수수료 11만원 포함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차변에 뭐 샀다고요? 주식을 사면 갑니까? 단기 매매 증권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 얼마짜리 되나요? 천주에 6,500, 650만원 되겠죠. 자 주의하실 거 수수료 씁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러겠죠. 수수료 비용 몇 번째 간다 그랬습니까? 984번 수수료 비용. 그럼 얼마라고요? 11만원. 대외 뭐다고요? 보통예금 661만원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수료 비용이 984번, 즉 코드 번호가 영업외 비용 코드 번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용의 종류가 많죠. 비용의 종류의 중에서 영업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외 비용 951번부터 997번까지죠. 이걸 안 외우셔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안 외우셔도 코드 번호가 997번까지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자꾸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는데 시간이 솔직히 적게 걸리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업 외 비용 항목 정도는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이자, 손실, 기부금, 그리고 또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것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이 아니고 다른 게 회수 불능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래요. 못 받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수수료 비용. 여기까지만 영업의 비용 항목입니다. 영업의 비용 항목이 하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 수정 문제입니다. 10월 3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03일자. 외상 매출금 17만원의 회수 거래로 해결된 내용은 GS 상사에 대한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가 보통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겠다. 보험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받은 거예요?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 받은 거라 그랬죠. 즉 이자 수익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자 수익이에요. 계산하면 잘못됐어요. 이자 수익이에요. 뭐 거래처 없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안 지우면 틀린 건가요? 묻는 분도 있어요. 안 지워도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날짜 10월 15일자. 지출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103번 보통 예금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는 얘기겠어요. 자, 다음 결산 넘어갑니다. 결산 12월 31일 수동 결산부터 해보겠습니다. 4월 1일에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을 처리했다. 기말 수용 분기를 하시오. 이렇습니다. 보험료 준금액이 얼마 줬습니까? 120만 원이에요. 기간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간이 1년이죠. 120만 원 같으면 120만 원 나누기 얼마? 자, 계산기. 자, 쓸 정도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120만 원이래요. 1년치가 나누기 1년 12달 하면 한 달 얼마씩이에요? 10만 원씩이죠. 계산이 편하시면 10만 원 곱하기 내년 몇 월 달까지? 3월 달까지. 그럼 3개월만큼은 올릴 게 아니란 얘기예요. 30만 원만큼은 뭐 했다? 뭔지 줬다는 얘기예요. 내년 거를 선급 비용이라고 해요. 금액을. 차배 선급 비용 얼마? 30만 원. 대비에서 뺀다고요? 보험료에서 빼시면 되겠죠?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비용의 이연이라고 해요. 비용의 이연. 이연이라는 얘기는 올릴 게 아니고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내년 거를 언제 줬다고요? 올해 미리 줬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에서 30만 원 빼버려라. 왜 빼느냐? 내년에 줘야 될 걸 미리 줬으니까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료는 비용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선급 비용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얘는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면 양심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산되지 않은 단기분 임대료. 임대료가 50만 원대요. 장부에 계산되지 않았대요. 장부에 적어주라는 얘기죠. 어디에?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대변에 임대료. 얼마 넣어줘야 돼요? 50만 원만큼 단기에 장부에 안 적었다가 장부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이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 막 합니까? 미수 수익이라죠. 미수 수익. 차변에 미수 수익 50만 원. 자, 이 미수 수익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수익의 뭐라 한다고요? 예상 내지는 발생이 되겠죠. 예상 혹은 발생 이렇게 하는데 수익 예상 이거는 단기 겁니다. 단기분을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료라는 수익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결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이 장부자보다 5만 1,000원이 많고 차이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대요. 자, 현금 실제액이 많다고 그랬죠. 현금 실제액이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 차별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들어왔대요?
5만 1,000원만큼 돈이 많아졌대요. 근데 그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로 처리합니까? 자비익으로 바로 처리하래, 자비익. 기말 계산 시에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일시적인 가계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말 계산 시에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는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바로바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죠?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자 내용 보시면 엔터 씹는다 그랬어요. 엔터 씹으면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내려가다가 입력해야 될 칸에서 기말 상품 재고에 얼마라고요? 850만 원. 이거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입력하시고 상단부에 전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를 일반적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예 하시면 돼요. 분계를 추가했는 걸 확인해 볼게요. 일반대표 12월 31일 이거 보면 이 분계 우리 안 했죠. 결차 결대로 분계해놨죠. 이 결차 결대 어떻게 해요? 물론 이걸 손으로 분계해서 금액 계산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초회문 답안입니다. 초회문 문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인가?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합계자의 3편 들어가 볼까요? 6월 왜 가면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6월 30일 날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유동부채 얼마예요? 1억 7,980만 원. 찾을 수 있겠죠? 179800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매도력 6월 뭐 붙다고요? 유동부채 요금액이죠? 유동부채 1억 7,980만 원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3월 31일 현재 거래처 아사달 유통 회사 이름 나왔네요. 무조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가셨어요. 3월 31일 현재니까 앞에 날짜 필요 없고 뒤에 날짜가 3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습니다. F2번 누르셔서 외상이라 치시면 외상 매출금 나옵니다. 거래처 굳이 아사달 거 칠 필요 없어요. 그럼 다 나오면 아사달 거 보면 되죠. 아사달 거 잔액 얼마나 온다고요? 420만 원이 420만 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전산회계 2급에서 조회 문제 찾는 거 7번 문제 이거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열심히 해놓으셔야 뒤에 가서 편해집니다. 다음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금액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저 참 단순하다 그랬죠. 총무점 원장 사랑합니다. 자, 총무점 가셔서 엔터 쳐갖고 뭐 찾는다고요? 복리후생비 F 눌러서 복리 치면 811번 복리후생비 있어요. 복리후생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 이렇게 치시면 1월부터 6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밑에 거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월과 가장 많은 월은 2월 달이 제일 많네요. 182만 5천 원. 맞죠?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적은 월은 요거 맞습니까? 6월 달이 50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차이 빼면 나오겠죠. 차이 빼면 132만 원 나오겠네요. 정답은 132만 원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요. 시험 치시 전에 원래는 이거 기출 문제 형식을 빼갖고 여러분 시험을 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험을 치는 걸 한번 해보셔야지 뒤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